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이 격해지면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현명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상황이 정말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도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거울을 보며 자신의 표정을 확인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자신의 얼굴을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고 눈을 감고 10까지 천천히 세어보세요. 이 짧은 순간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 나만의 화 해소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잠시 자리를 떠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 자신도 차분해지고 상대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더 편안한 삶을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1.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화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정에 휩쓸려 무작정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단순한 화가 아니라 서운함, 억울함, 좌절감 등이 섞여 있음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실체를 이해하는 순간 그 감정을 더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상황이 정말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라는 질문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둘려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면 감정의 크기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났다면 그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정말 나를 공격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화가 1년 후에도 중요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순간적으로는 견딜 수 없이 화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후뿐만 아니라 일주일 후 혹은 1시간 후에도 여전히 이 감정이 지금처럼 강렬할지 생각해 보면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일이라면 굳이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넘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무조건적으로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며 내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려 무작정 반응하기보다는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 감정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화가 난다면 그 상황을 피하거나 다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화가 난 순간에는 스스로에게 내가 이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우리는 한 가지 시각에서만 상황을 바라보게 되지만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예민한 상태였을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감정이 차분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 라는 질문도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의 근원을 찾다 보면 예상치 못한 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비슷한 상황에서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라 감정이 더 증폭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면 감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작정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내 감정을 전달하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감정 조절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이 됩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감정에 휘둘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2. 거울 속 내 표정 확인하기.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으로 지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거울 속 내 표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얼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내가 얼마나 격앙되어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감정을 다스릴 필요성을 더 쉽게 깨닫게 됩니다. 특히 화가 난 순간의 표정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렬합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입술이 굳어지고 얼굴 전체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러한 모습을 직접 보면 자연스럽게 감정을 가라앉히려는 노력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화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스스로의 표정을 보면서 감정을 조절할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은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는 우리가 한 가지 시각에서만 상황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너무 기분 나쁘게 들리고 상황이 더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어보는 것도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면 얼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긴장이 풀리면서 감정이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체적인 반응이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웃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대로 웃는 행동을 하면 기분도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긴장된 감정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은 단순한 행동 같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감정을 더 격하게 표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감정을 다스리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거울을 보는 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내 표정을 바라보면 결국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내 몫입니다. 또한 화가 난 상태에서 거울을 바라보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감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화가 날 때마다 거울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스리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건강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정이란 원래 순간적으로 강렬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에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의 표정을 바라보는 것은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때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거울을 보는 과정에서 단순히 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이 감정이 1년 후에도 중요할까? 질문을 던지면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는 모든 것이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거울을 보며 이런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울을 보며 호흡을 가다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가빠지고 신체적인 긴장감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며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을 반복하면 신체적으로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몸이 차분해지면 자연스럽게 감정도 가라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거울 속 내 모습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감정적으로 성숙해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화가 날 때마다 거울을 보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삶을 더욱 편안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3. 천천히 10까지 세기. 감정이 격해진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천천히 10까지 세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10까지 세는 것은 단순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감정 조절 기법입니다. 순간적인 분노가 올라올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숫자를 세는 것은 감정의 흐름을 바꾸는 시간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은 순식간에 폭발할 수도 있지만 적절한 시간을 주면 가라앉기도 합니다. 특히 화가 날 때 우리는 빠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한 감정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이성을 잃기 쉬우며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해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10까지 세는 과정에서
감정이 다소 진정되면서 보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또한 숫자를 세는 동안 우리는 감정의 원인을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에는 단순히 화가 난다 라는 감정만 앞서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감정을 단순히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깊이 호흡하며 세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빠르게 숫자를 세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하나하나 음미하며 깊게 호흡을 하면서 세면 신체적인 긴장도 함께 풀리게 됩니다. 심호흡과 함께 숫자를 세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신체가 이완되면서 감정이 가라앉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를 세는 동안 주변 환경을 다시 바라보는 기회가 생깁니다. 감정이 강할 때는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숫자를 세는 동안 감정이 차분해지면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거나 지금 이 상황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화를 낼 만한 일인지 다시 판단해 볼 여유가 생깁니다. 이러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점점 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처음에는 10까지 세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반복할수록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결국 감정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참아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이 방법은 화뿐만 아니라 불안, 초조함, 긴장감을 다스리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천천히 숫자를 세는 것은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힘은 한순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을 통해 점차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감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숫자를 세는 습관을 들이면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4. 나만의 화 해소 공간 찾기. 화가 났을 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후회할 행동을 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강하게 치솟을 때는 먼저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이나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면 감정을 다스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같은 공간에 머물면 계속해서 그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나만의 화 해소 공간으로 이동하면 감정을 가라앉히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조용한 장소일 수도 있고 특정한 분위기를 가진 곳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내 감정을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잠시 익숙한 공간으로 이동해 생각을 정리하면 감정이 차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가 난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나만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습관이 있다면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하나의 의식적인 행동이 됩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감정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나만의 화 해소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쉽게 이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순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나 행동이 결국 후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장소를 정해두고 그곳으로 이동하면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충동적인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공간을 화해소 공간으로 정하면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감정을 정리하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그 장소 자체가 감정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정을 피하는 장소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점점 그 공간이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익히는 공간이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곳에서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며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화 해소 공간을 찾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익히면 점점 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만의 화 해소 공간을 찾고 활용하는 습관을 기르면 점차 더 건강하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감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나만의 공간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습관을 들이면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5. 목소리를 낮추고 말하기. 화가 난 상태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이로 인해 후회할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익히고 보다 현명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목소리를 낮추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가라앉고 상황을 보다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목소리를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화하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감정이 고조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말의 속도를 높이고 강한 어조로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결국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말하면 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생각할 틈도 없이 말이 나오지만 목소리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이 생깁니다. 또한 목소리를 낮추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면 상대도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결국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낮추고 말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차분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반복적으로 연습할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마다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는 연습을 하면 점점 더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또한 목소리를 낮추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목소리를 낮추는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되며 더 나아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다 원만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목소리를 낮추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충동적인 말과 행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목소리를 낮추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상황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목소리를 낮추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말투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이며 더 나은 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때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화를 조절하는 것은 어렵지만 작은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세요.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이 한마디가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내 표정을 확인하면 감정적으로 격해진 내 모습을 직면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고 천천히 10까지 세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같은 공간에 머물면 감정이 더 증폭될 수 있으니 나만의 화화 해소 공간으로 이동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 자신도 차분해지고 상대방과의 갈등도 줄어듭니다. 화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를 조절하는 힘을 기른다면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